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회 특별회차고요. 자,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거래가 거래인 거 거래가 아닌 거 이거 구별하실 줄 아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가 아닌 거에 계약하고 약속, 주문, 뭐 담보, 이런 것들, 채용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래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문제 답은 공짜 3번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품 10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이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거래가 발생했죠. 네. 자, 그다음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인데,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서는 무조건 몇 개월? 3개월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그게 현금성 자산이니까. 나머지는 지금 통화대용 증권에 대해서 나왔는데, 통화대용 증권에 타임 발행 수표 현금 맞고요. 배당금 지급 통지서 현금 맞고요. 그 다음 우편한 증서 현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수입인지는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수입인지 뭐라 했죠? 수입인지는 세금과 원가입니다. 수입인지는 세금과 문과입니다.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수수료 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고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재고자산 매입액이 매출원가로 기록되므로 수익비용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요? 매입한 시점과 판매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조금 안 맞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무조건 매출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하고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외우셔야 합니다. 그렇죠? 감모 손실은 두 가지의 경우, 정상적인 경우랑 비정상적인 경우. 정상적인 경우는 원가에 포함. 네, 정상적인 경우는 원가에 포함, 비정상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보기에 후입선출법은 일반적인 물량흐름과 반대이다. 네, 물량흐름과 일치하는 게 선입선출법. 순서대로 가니까. 순서대로 가는 게 물량흐름과 일치한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물량흐름과 거꾸로 가죠.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입니다. 자, 문제 4번. 다음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가상각에는 정해법, 체감잔해법, 연수학계법, 체감잔해법이라고 하는 게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사용하는 거.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뭐뭐는 자산의 예상 조업도 혹은 예상 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생산량 비례법이 되겠죠? 맞죠? 네, 그냥 그래서 예상 조업도 혹은 내가 조업도란 얘기는 몇 프로 일이 진행이 됐냐? 그러면 다시 바꾸면 진행된 것만큼 감가상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생산량 비례법은 차트를 그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생산을 많이 하면 감가상각을 많이 해야 되고, 생산을 적게 하면 감가상각을 적게 해야 하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그 다음 문제 5번. 단기 중 새로 취득한 건물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다음과 같다. 건물의 취득 원가는 취득 원가는 우리가 항상 제가 뭐라 그랬냐면, 뭐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이라는 과정이 있고 보유손익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마지막 처분이라는 단계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단계는 항상 세 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취득원가를 물어봤으니까 취득원가라는 표현은 내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원가에 포함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은 보유손익이냐. 보유손익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지고 있음으로써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취득하는 과정하고는 조금 별개죠.
결국 보유손익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험도 가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재산세 같은 것을 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야 지출이 발생을 하는 거죠.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만 구별을 조금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입가입하고 취득 관련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원가에 포함해야겠죠. 그 다음에 취득세 당연히 원가에 포함해야 할 거고. 이해되셨죠? 그 다음 관리비는 내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보유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게 아니다. 관리비 해당 사항 없고 재산세 해당 사항 없고 보험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3억 1,500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은요.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대금은 외상매입금으로 표시한다. 선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미리 받은 금액이다.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틀렸네요. 상거래 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거죠. 제가 우리 회계에서는 상거래다라는 표현이 어디에서만 사용한다? 재고자산 거래에서만 사용한다. 재고자산을 사고 파는 거래 자체를 우리가 상거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외의 거래, 그러니까 차도 팔을 수 있잖아요. 건물도 팔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상거래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외상이랑 어음이란 표현을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이해되셨나요? 네, 빙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1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을 하고 1년이라는 표현은 결산일로부터 1년, 그래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나요? 네. 네, 문제 7번. 다음 중 영업의 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틀리신 분들은 때릴 거예요. 그냥 공짜 3번이에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가 자본 항목이 되게 중요해요. 자본 항목을 외우셔야 되고 자본 잉여금의 몇 가지? 3가지. 자본 잉여금의 3가지 뭐 있어요? 네, 주감자,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 외우셔야 하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게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반드시 외우시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채무면제 이익은 영업의 수익이고요. 기부금,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죠. 그쵸? 자, 그 다음 문제 8번. 다음의 자본의 분류 항목 중 나머지 색과 성격이 다른 항목은 그래서 주, 감자 3가지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이니까. 자, 문제 9번.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원가 소량 주문 생산에 적합하다. 맞죠? 네. 빙고. 실제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는 예정 배부액을 사용하여 원가 계산을 한다? 아니죠. 그건 예정 원가 계산. 실제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실제 배부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고. 그래서 문제 9번은 제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제조간접비는 우리가 실제가 있고 예정이 있더라.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배부액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 예정이 크면 과대 배부되었다. 실제가 크면 과소 배부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무슨 배부? 예정 배부를 하는 경우. 예정 배부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실제 배부액만 들어오면 되니까 실제 배부액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죠. 실제 원가 계산은 이게 필요 없어요. 이 뒤에 있는 게. 그냥 실제만 가지고 실제 들어온 거대로 실제가 나가면 되니까 무조건 실제만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는 방식이고 지금 이렇게 표시해드린 건 우리가 무슨 원가 계산? 예정 원가 계산이죠. 예정 원가 계산이 예정 소비액이 필요한 거고 미리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개별원가 계산의 숙제는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맞나요?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은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A제품, B제품, C제품,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있으면 얼마 이렇게 했죠. 맞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조 간접비를 배분해줘야 하는 게 우리 개별원가 계산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제품별로 손익계산이 용이하다. 네. 자, 그 다음 문제 10번. 문제 10번은 우리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원가의 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직접비랑 간접비로.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별을 했죠. 네네. 이 그림은 많이 봤죠? 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얘네들을 가공비라고 하는 거니까 가공비는 뭐를 제외한 나머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가가 가공비에 해당합니다. 그럼 직접 재료비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다 더하면 되니까 190만 원이 정답. 이해되셨나요? 자, 11번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냥 고정비, 변동비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되죠. 맞나요? 네. 단가는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고정비는 단가가 반대로, 변동비는 단가가 일정해요. 맞나요? 네, 얘가 고정비고 얘가 변동비고. 그래서 그냥 통짜 문제였습니다. 다른 것은 1번은 변동원가가 아니라 고정원가죠. 그쵸? 총원가가 일정하니까. 그 다음에 2번은 단위당 원가가 점점 줄어드니까 고정비 맞죠? 2번이 정답. 3번 준고정비는 어떻게 됐죠? 준고정비는 계단 형태가 생기는 거고 준변동비는 이렇게 중간서부터 올라가는 게 준변동비. 그렇죠? 네. 만약에 4번을 답이라 했으면 3번은 어떻게 생각하실 거며? 그러니까 다 틀렸다는 얘기죠. 다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3번을 답이라 하신 것도 다 모른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네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가 배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가 배분 기준에는 인과관계, 수혜기준, 부담능력 기준이 있다. 네, 여러 가지 기준을 둘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우리는 항상 뭐를 최우선으로 한다? 인과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게 된다. 인과관계를 우선순위를 두고 하게 되어 있고요. 보조부문 원가 계산에서 제조부문으로 배부하는 방법에는 직접, 단계, 상호. 맞죠? 직접은 완전 무시, 단계는 우선순위, 상호는 완전 고려. 이해가 되셨습니까? 상호배분법은 계산이 복잡했잖아요. 상호배분법 우리 여기다가 X식, Y식 막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거 아닌가요? 네. 맞죠? 네. 그래서 가장 정확하지만 계산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수개의 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각 부문에 배부하기 위한 합리적 배부 기준은 부문별 기계장치의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맞나요? 뭐 제품 생산량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차등 적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일단 문제는 공짜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중 13번 부가세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사업자란 사업상 영리 목적으로만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번이 정답이네요. 우리 부가세법은 영리 비영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물품 거래를 했으면 거래한 것만큼을 모두 다 부가세는 납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일반 과세자란 간이 과세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네, 우리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발급한다. 맞죠?
그래서 세관하고의 거래라 그랬잖아요. 그쵸? 네. 판매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례에 따라 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거래 원래 판매자가 증빙을 발급해야 되는데 자꾸 증빙을 발급을 안 해줘요. 그러면 거꾸로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거래했습니다를 가지고 거꾸로 역발행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는 수탁자의 명의로 발급하는, 수탁자는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사람이죠. 결국 누구의 명의로?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5번 부가세법상 재화의 수출 시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수출 영세율은 소비지급과세 원칙 때문에 그렇죠? 빙고! 네, 4번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빠르게 개수를 한번 세봅시다.